여러분은 살면서 사람에게 소름 끼쳐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못됐고 이기적이다 싶은 사람은 살면서 꽤 많이 경험했죠. 하지만 이 사람 정말 무섭다 싶게 소름 돋는 사람을 보는 건 흔치 않잖아요. 그런 경험을 한번 하고 나면 사람 믿는 게 어려워집니다.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연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통합발달센터를 운영하는 4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발달이 더딘 아이들을 대상으로 언어치료, 미술치료, 놀이치료 등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센터인데요. 아무래도 저희 센터에 오시는 부모님들은 자녀가 또래보다 발달이 더딘 것에 걱정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랫동안 발달센터 치료사 겸 원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애타는 심정은 누구보다 10분 이해합니다. 그렇기에 아이들의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노력하고 있죠. 적극적인 치료의 효과로 발달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경우도 많지만 반면 오랫동안 치료를 진행했음에도 큰 변화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당연하겠지만 부모님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요. 또래보다 발달이 늦기 때문에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면 어떡하냐, 적응을 못하면 어떡하냐 등을 가장 많이 걱정하십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자식이 또래로부터 괴롭힘이나 배척을 당하면 그것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겠나요?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건 피해자의 문제가 아니라 가해자의 문제겠죠. 친구가 본인과 다르다는 이유로 따돌리거나 괴롭히지 않아야 되고 또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요즘 나오는 학교 폭력이나 촉법소년 관련 기사를 보면 정말 아이들이 이렇게 지독하고 악독한가 싶어서 치가 떨릴 때도 많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착하고 배려심 있는 타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싶은 바람이 있고요. 제가 유별나게 착하고 선하다고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그런 마음과 의지를 가지고 살려고 노력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치셨고요. 똑똑하고 잘난 것보다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라 라고 가르치셨어요.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몇십 배로 돌려받는다. 누군가에게 원한 살 일은 하지 말아라. 내가 좀 손해본다 싶어도 그걸 너무 고깝게 여기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양보도 많이 하고 살아라 라고요. 저는 그런 부모님의 가르침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것만 중요하다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돌아보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저나 남동생 둘 다 자잘한 사춘기 반항은 있을지언정 크게 엇나가지 않고 정직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죠. 저도 그렇지만 저희 남동생은 지금까지도 여러 봉사활동도 꾸준하게 다니고 기부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사는 세상이니까 제가 여력이 될 때 누군가를 도우면 또 제가 도움을 받을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저희 동생은 제 동생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배려심도 많고 참 따뜻한 성격이죠. 군대 갔을 때 받은 작은 월급은 다 모아서 휴가 나오면 저와 부모님 선물 사주고 들어가고 제가 힘든 일이 있거나 고민이 있으면 저보다 더 공감해주고 울어줄 만큼 공감 능력도 높고 심성도 착했죠. 게다가 어렸을 때부터 머리가 좋고 공부도 곧잘해서 공대로 유명한 대학교를 졸업해서 현재 대기업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심성도 착하고 인물도 반듯하고 직업도 괜찮고 제 동생이라서 제가 더 좋게 보는 것도 있겠지만 결혼하면 참 좋은 남편이자 아빠가 될 것 같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동생은 별로 관심이 없는지 따로 만나는 여자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저도 따로 결혼 생각이 없는 비혼주의자인데 동생도 그런 건가 해서 물어봤죠. 그런데 동생은 자기는 비혼주의자는 아니라며 다만 결혼할 여자는 소개 말고 운명처럼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적은 나이도 아닌데 아직도 운명 타령하느냐고 장난치며 탑하겠지만 어쨌든 동생이 원하는 멋진 운명의 여자를 만나길 바랬습니다. 그러다가 동생에게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동생이 말하는 그 운명적인 상대인 것 같았습니다. 서로 예쁘게 잘 교제하는 것 같아서 누나로서 좋았는데 나이가 있다 보니 한 1년 정도 만났을 때 결혼 이야기도 오가는 것 같더라고요. 부모님께 소개해드리기 전 저부터 먼저 여자친구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동생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름은 홍연주라고 하더라고요. 이름만큼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너무 착하고 예의 바르더군요. 아직 결혼을 안 했다 보니 올케나 형님으로 부르긴 뭐해서 연주는 저에게 언니라고 부르고 저는 연주라고 이름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연주는 플로리스트로 일을 한다고 했어요. 전에는 호텔 소속으로 일을 하다가 퇴사하고 현재는 프리랜서로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꽃과 참 잘 어울리는 사람 같았죠. 여리여리하고 청순하고 수줍어하면서 웃음도 참 많더라고요. 같이 식사를 했는데 저희 남동생이나 저까지 잘 챙기는 겁니다. 착한 데다 배려심도 많고 저는 예비 올케로 너무 마음에 들었죠. 동생이 그토록 운명의 여자 타령을 하더니 이렇게 예쁘고 참한 여자를 만나려고 그랬나 보다 싶기도 했고요. 그날 첫인상이 정말 좋았고 부모님께도 상원이 여자친구 정말 괜찮더라고 말씀드렸죠. 부모님도 기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부모님도 연주를 만났는데 역시나 착하고 마음씨도 고운 것 같다며 마음에 쏙 들어 하셨어요. 특히 엄마가 마음에 들어 하셔서 옷이나 가방도 사주시고 예뻐하셨죠. 저랑도 잘 지냈어요. 워낙 성격도 좋고 싹싹하니까 저랑도 친하게 잘 지냈죠. 그러다가 결혼 전 아빠 생신 겸 다 같이 가족여행을 가기로 했었는데요. 동생이 저에게 연주도 같이 가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누나, 이번에 가족여행 가는 거 연주도 같이 가도 되지? 되긴 하지만 연주가 불편해하지 않을까?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니고 괜히 부담 주지 마. 아니야, 연주가 같이 가고 싶다고 먼저 그랬어. 정말? 연주 걔는 진짜 성격이 좋다. 오, 맞아. 어른들하고도 엄청 잘 지내. 그러면 연주도 같이 간다? 그래, 뭐 상관없지. 편하게 오라고 해. 그렇게 가족여행에 연주도 같이 오게 되었습니다. 강원도 쪽에 저희 별장이 하나 있거든요. 원래 할머니가 사셨던 집인데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별장으로 재건축을 해서 한 번씩 놀러 가고 있습니다. 마당도 널찍하고 주위 풍경도 좋은 곳이죠. 그곳에서 바베큐 파티도 하고 배드민턴도 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연주도 원래 저희 가족인 양 편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도 친근하게 잘 대하고요. 성격이 볼수록 좋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부모님은 피곤하다고 먼저 들어가셨고 저와 남동생 그리고 연주는 거실에 남아 영화를 보면서 맥주를 한잔 할 때였어요. 갑자기 연주 폰으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 늦은 밤에 전화가 오네 싶어서 힐끗 봤는데 그때 좀 놀랐습니다. 연주가 몹시 굳은 얼굴로 폰을 확인하는 거예요. 인상을 쓰고 있는 것 같기도 했는데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연락이 왔길래 저런 표정을 짓는 걸까? 저도 설핏 놀랐었지만 티는 안 냈었죠. 연주는 웃으며 엄마에게 전화가 왔다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저는 엄마 전화인데 표정이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잠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영화를 마저 보고 있는데 문득 차에다가 뭘 놓고 온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동생에게 마저 보고 있으라 하고 잠깐 밖으로 나갔죠. 그리고선 마당으로 나와서 주차되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차 옆으로 가보니 연주가 주차되어 있는 차 근처에서 뒤돌아서 통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조심스러운 통화라도 되는 양 몸을 웅크러뜨리고 조근조근 거리고 있었어요. 엄마 통화를 하면서 무슨 일이길래 저렇게 숨어서 통화를 할까 싶었죠. 하지만 개인적인 통화를 듣는 건 실례니까 좀 이따 다시 와야겠다 생각하며 그냥 돌아가려고 할 때였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잖아. 진심이야. 도대체 몇 번이나 말해야 돼?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뭔데? 저는 그 말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연주는 몹시 다급하고도 격정적으로 하지만 누가 들을세라 작은 목소리로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 대화 내용은 엄마와 통화하는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나 지금 길게 통화 못하고 내일 다시 전화할게. 제발 진정 좀 해. 네 말대로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그만 좀 하라고. 연주는 전화를 끊더니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그러더니 뒤를 돌아보는데 서 있는 저를 보고는 화들짝 놀라는 겁니다. 언니, 여기 왜? 미안해. 엿들으려고 한 건 아니고 차 안에 뭐 두고 온 게 있어서 그거 가지러 왔거든. 아, 네. 연주는 제가 뒤에 서 있다는 사실에 눈에 띄게 당황하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본의 아니게 엿들은 셈이 돼서 미안했죠.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차에서 제 물건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연주는 들어가지도 않고 안절부절하며 제 옆에 서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들어가려는 제 팔을 잡고 그러는 겁니다. 저기 실은요, 언니. 응? 좀 전에 통화요. 엄마 아니고요. 친구예요. 친구? 네, 실은 고등학교 친구인데요. 제가 사실 얘 때문에 요즘 너무 힘들거든요. 왜? 원래는 안 그랬는데 애가 좀 이상하게 변해버렸어요. 특히나 저한테 질투하면서 너 혼자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면 끝이냐고 막 그러고. 그런 소리를 한다고? 친구가? 저한테 원래 질투가 많은 친구였거든요. 그래도 친구니까 마지못해 지냈는데 요즘은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자꾸 퍼뜨리는 거예요. 근거도 없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말자고 했는데 그때부터 얘가 폭주하면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안 놔둘 거라고 저를 협박하고 돈 뜯어내려고 하고. 어머, 정말? 세상에 그런 미친 인간이 다 있어? 네, 그래도 친구라고 생각해서 적당히 달래주고 받아주고 했더니 갈수록 심해지네요. 이렇게 불쑥 전화까지 하고. 연주는 너무 괴롭고 힘들다는 얼굴로 하소연을 했습니다. 듣는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세상에 참 미친 인간들 많다 싶고요. 뭐 그런 애가 다 있어? 그냥 무시해버려. 꼭지 돌면 좀 무서워지는 애라서 저도 그러고 싶은데 일단은 적당히 잘 타이르고 있어요. 연주 네가 약점 잡힐 것도 없는데 뭐하러 그래. 너도 세게 나가. 그래도 한때 친구잖아요. 원래 나쁜 애는 아닌데 요즘 많이 힘든가 봐요. 저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한다고 하고 부러워하더니 이상하게 열폭을 하는 것 같아요. 상종하지 말고 그냥 인연 끊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퍼뜨리고 다니면 가만 안 있는다고 하고 증거 같은 거 뭐하나. 말도 안 되는 소문 퍼뜨리고 다니면 고소해버린다고 하고. 저도 그래야 될까 싶어요. 이후로 이상한 사람을 못 끊어내는 연주가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연주를 달래줬고 그렇게 함께 다시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갔다 오고 난 뒤에도 계속 신경 쓰여서 그 이상한 친구 일은 잘 해결되었냐 물었는데 연주도 잘 해결됐고 서로 연락 안 하기로 했으니 걱정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잘 해결된 것 같아 다행이다 싶었죠. 세상에는 참 희한한 사람도 많고 아무리 친구라고 해도 사소한 걸로도 열폭하고 질투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연주가 마음이 약해 보여 걱정했는데 그래도 잘 끝냈다고 하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동생의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많은 하객들이 오셨고 동생도 부모님도 다 분주하셨죠. 저는 그 틈에 참고 있던 화장실을 잠깐 가게 되었습니다. 볼일을 마치고 나가려던 참에 여자 2명이서 대화를 하며 화장실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대화가 너무 뜻밖이라 나가지도 못하고 그 대화를 다 듣게 되었습니다. 연주제 호박씨 겁나 잘 까지 않냐? 세상 조신한 척은 혼자 다 하고 있어. 내 말이 미친. 나 웃음 터지는 거 개 참고 있었잖아. 나 코미디인 줄. 겁나 조신한 척해. 대화를 들어보니 연주 친구들인 것 같았습니다. 차분하고 조근조근한 말투의 연주와 달리 친구들은 정말 경박한 말투로 대화를 나누더군요. 친구들은 세면대 앞에서 화장을 고치는 듯 했습니다. 야, 연주한테 그 얘기 들었지? 뭐? 이수경 얘기. 이수경이 연주 SNS로 메시지 보냈다는 거.
들었어. 와, 개소름. 걔 나 결혼할 때도 연락하는 거 아니야? 할걸. 너도 장난 아니었잖아. 지는 너도 장난 아니었거든? 야, 아무리 그래봤자 연주만 하겠냐? 하긴 연주 쟤 완전 똥줄 탔잖아. 혹시 이수경 걔 여기 오는 건 아니겠지? 그럼 진짜 완전 소름 돋겠다. 홍연주 완전 삽되는 거지 뭐. 부자 시부모의 능력 좋은 남편 물었다고 우리한테도 그렇게 자랑을 했는데 다 물 건너가는 거 아니겠냐? 야, 화장 다 고쳤지? 이제 나가자. 그렇게 두 사람이 나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밖으로 나가면서 두 사람의 뒷모습도 힐끗 보게 되었죠. 이게 다 무슨 소린가 했어요. 대화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순 없었지만 적어도 제 동생과 결혼하는 연주가 제가 아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친구들도 예사롭지 않았고요. 대화 내용도 좀 이상했죠. 하지만 이미 곧 결혼식은 시작할 건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심란해졌습니다. 저는 일단 신부 대기실로 갔어요. 그런데 신부 대기실에 도착해보니 좀 전에 화장실에 있다가 나갔던 그 두 사람이 연주 옆에서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예요. 저는 좀 어이가 없어서 보고 있었죠. 그중 한 명이 연주에게 그러더군요. 연주야, 너 너무 예쁘다. 드레스도 너무 예쁘고. 고마워.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어. 당연히 와야지. 진심으로 축하해. 아까 하는 딴판인 목소리로 연주에게 결혼 축하를 하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뭐지? 하고 있던 찰나였습니다. 연주가 저를 발견하고 웃더라고요. 언니! 저도 어색하게 웃으며 다가갔죠. 너무 잘 어울린다, 드레스. 감사해요. 앞으로는 언니가 아니라 형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뭐, 편한 대로 해. 형님, 저희 같이 사진 찍어요. 여기 앉으세요. 저는 연주 옆에 앉았습니다. 좀 전에 연주의 친구들 얘기를 듣고 보니 연주가 다소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어색하게 사진을 찍으려던 찰나였어요. 무심코 고개를 돌렸는데 신부 대기실 입구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선이 갈 만큼 독특한 여자였어요. 얼굴에 반을 거의 가릴 만큼 머리를 늘어뜨린 데다 옷은 시커먼 정장을 입고 있더라고요. 표정도 몹시 어둡고요. 저 사람도 연주 친구인가 생각하던 찰나 그 여자가 연주에게 다가가더군요. 연주는 그 여자를 보고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네가 여기 왜? 결혼 축하해. 안 온다고 했는데 도저히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옆에 있던 저도 어리둥절하게 연주를 봤죠. 그 여자는 연주에게 축하한다고 했지만 표정은 전혀 축하하는 얼굴이 아니었거든요. 혹시 전에 여행 갔을 때 전화 왔었던 연주에게 협박을 한다는 그 이상한 친구가 이 여잔가 싶기도 했죠. 연주는 눈에 띄게 당황을 하면서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래 고마워. 왔는데 밥 먹고 가. 저기 근데 뒤에 다른 사람하고 사진 찍어야 돼서 그런데 이제 그만 비켜줄래? 연주의 말에 그 여자는 자리를 비키더라고요. 하지만 나가지도 않고 한쪽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연주도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힐끔힐끔 쳐다보고요. 아까 화장실에서 뒷담을 하던 그 친구들도 그 여자를 보더니 자기들끼리 웅성거리는 겁니다. 도대체 저 여자가 누구길래 저도 너무 궁금했죠. 하지만 잠시 후 식이 시작된다고 했고 헬퍼분도 연주에게 이제 대기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신부 대기실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나갔습니다. 저는 식장 안으로 들어가려다 아무래도 그 여자가 신경 쓰여 결국 따라갔어요. 그 여자는 식장이 아닌 출입구로 나가고 있더군요. 저기요. 그 여자는 제 부름에 돌아봤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연주 신우 되는 사람이에요. 좀 전에 신부 대기실에서 봤죠. 제 말에 그 여자 눈이 빛나더라고요. 신우요? 그럼 신우요? 그럼 홍연주 신랑 누나분이세요? 네, 맞아요. 초면에 이런 말 실례지만 연주 친구분 맞으시죠? 친구냐는 제 말에 그 여자 표정이 묘해지더니 불쑥 그러는 겁니다. 잘 됐네요. 다 터트리려고 왔는데
막상 오고 보니 용기가 안 나서 그냥 가려던 참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연주 시댁 식구분을 만나게 됐네요. 네? 뭘 터트려요? 홍연주 과거요. 그 말에 저는 연주가 전에 말했던 그 친구가 맞구나 싶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연주를 괴롭힌다는 그 친구요. 제가 정확히 무슨 일인지는 모르는데 지금 연주 괴롭히는 거예요? 네? 연주가 많이 힘들어해요. 무슨 사정인지 몰라도 한때 친구였다던데 이런 행동은 그만했으면 해요. 그쪽에게도 도움될 것 없는 행동이고요. 그 말에 그 여자는 씁쓸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홍연주는 참 복도 많네요. 이렇게 신우분까지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려고 하고 참 좋겠어요. 근데 연주 신우분, 무슨 말을 하셔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홍연주 끝까지 괴롭힐 거예요. 왠 줄 아세요? 그 여자는 그렇게 말하더니 갑자기 덮여있던 한쪽 머리카락을 쓱 넘겼습니다. 그 순간 저는 흠칫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눈 옆과 볼 쪽으로 화상 자국이 있었거든요. 걔는 저를 더 괴롭혔거든요. 죽을 만큼요. 그러니까 저도 돌려주고 싶어서요. 네? 그리고 그 여자의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죠. 매일 북어만큼 맞은 것 같아요. 홍연주한테. 생긴 게 마음에 안 든다. 목소리가 이상하다. 냄새난다. 그냥 존재가 마음에 안 든다. 온갖 소리를 다 들으면서요. 맞다가 죽을 것 같아서 결국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그날 제일 심하게 맞은 것 같아요. 게다가 뜨거운 물을 제 얼굴에 부어버리더라고요. 주둥이 놀리고 다니지 말라고요. 이 상처는 그때 생긴 거예요. 병원에라도 빨리 갔으면 좀 나았을 텐데 빨리 못 갔어요. 왜냐면 화상 입고도 또 맞았거든요. 저 이렇게 만든 거 홍연주예요. 저는 얼굴 이렇게 되고 대인 기피증에 우울증까지 생겨서 몇 년 동안 집안에만 갇혀 살았어요. 덕분에 대학도 못 갔고요. 하고 싶은 것도 있었고 꿈도 있었는데 못했어요. 저는 너무 힘든데 걔는 여전하더라고요. 소문에는 저 말고도 다른 애 심하게 때려서 결국 걔네 엄마가 걔 유학 보냈다고 했어요. 유학 갔다 와서는 플로리스트인지 뭔지 한다고 온갖 청순한 척은 다 하면서 SNS에 사진도 잘 올리더라고요. 그러다가 결혼한다는 소식 들었고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연락했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꾸 개소리하면 고소해버린다고요. 저도 너무 열받아서 네가 그거 다 폭로하기 전에 돈이라도 내놔라고 했죠. 홍연주는 몰랐겠지만 저는 증거도 갖고 있거든요. 제가 증거 있다고 하니까 그제야 잘못했다고 빌고 돈도 보내더라고요. 근데 막상 돈 받고 나니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은 거예요. 이까지 더러운 돈 받는다고 내 상처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 결혼식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는 돈 봉투를 건네주더라고요. 이거 홍연주한테 폭로 안 하는 대가로 받은 건데요. 돌려주려고요. 저 그냥 이거 안 받고 걔 앞에 이렇게 수시로 나타나면서 괴롭게 만들어주려고요. 과거 세탁하고 얌전한 척 조신한 척 하고 사는데 제가 자꾸 얼쩡거리면 얼마나 힘들고 초조하겠어요. 지도 그런 기분 느껴봐야겠죠. 한 사람 인생을 다 망쳐놨는데. 죄송하지만 이 돈 봉투는 대신 좀 전해주세요. 아까 주려고 했는데 못 줬네요. 저는 그 여자의 얘기를 듣는데 이게 진짜 사실인가 싶을 정도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토록 착하고 예쁘고 내 동생하고도 잘 어울리는 천사 같은 예비올케가 사실은 과거에 이토록 추악하고 끔찍한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었다니요. 그 여자는 저에게 돈 봉투를 맡기고 가려고 했고 저는 그 여자를 다시 붙잡았습니다. 저기요. 그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저도 그런 애를 제 동생 아내가 되게 놔둘 순 없는 거죠. 저기 혹시 괜찮다면 홍연주가 괴롭혔다는 증거 좀 줄 수 있어요? 증거가 없으면 동생도 저희 부모님도 믿기 힘드실 것 같아요. 제 말에 그 여자는 가만히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번호를 알려주면 보내주겠다 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주었죠. 이 번호로 연락하라고요. 그 여자는 명함을 물끄러미 보다가 알겠다며 가더라고요. 저는 잠깐 멍하게 생각하다가 뒤늦게 결혼식장 안으로 들어가 보니 이미 결혼식은 중반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기막힌 심정으로 홍연주와 남동생을 바라봤어요.
남동생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더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홍현주는 너무 괘씸했고요. 그렇게 결혼식이 끝났어요. 동생과 홍현주는 근처 호텔에서 하루 자고 다음날 신혼여행을 떠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부모님께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집으로 다 가자고 했어요. 홍현주는 살짝 눈치를 챈 건지 가기도 전에 표정이 이미 안 좋더라고요. 그렇게 다 함께 집으로 왔고 부모님 앞에서 제가 말했죠. 아까 신부 대기실에 찾아온 그 여자 연준이 동창이라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연주도 당황하면서 뭐라고 변명을 할까 고심하는 눈치였어요. 그 말이 다 사실이야? 누나, 무슨 말하는 거야? 누가 찾아왔는데? 네 와이프가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말. 아까 찾아온 그 여자가 피해자고 명태마냥 하루가 멀다 하고 패고 얼굴에 뜨거운 물 끼얹어서 화상까지 입혔다며? 뭐라고? 동생은 자리에서 튀어오를 정도로 놀라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입이 떡 벌어지고요. 아니에요, 형님. 사실 아니에요. 걔가 걔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저에 대한 이상한 소문 퍼뜨리고 다닌다는 그 친구요. 역시나 홍현주는 잡아떼더라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죠. 나도 차라리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내 동생하고 백년가약을 맺은 네가 학창시절에 그런 악랄하고 미친 짓을 했던 인간은 아니었으면 했다고. 근데 아까 그 사람이 나한테 증거를 보내줬어. 안 믿을 수가 없네. 저는 다 있는 자리에서 증거를 꺼냈습니다. 그 피해자 여자 말로 그때 당시에 갖고 있던 mp3에 녹음 기능이 있어서 괴롭힐 당할 때 켜서 주머니 안에 넣고 있었다고 했어요. 학교든 부모님이든 신고를 하려고요. 하지만 결국 신고도 모두 후지부지 됐고 너무 힘든 기억이라 증거도 없애려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들고 있었답니다. 그 녹음 파일을 저에게 보내준 거였어요. 그 녹음 파일에는 듣기에 끔찍할 정도의 구타 소리도 녹음되어 있었고 그 피해자가 연주야 잘못했어 제발 그만해 등 애원하는 소리도 녹음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홍현주의 소름 끼치는 목소리도 다 녹음이 되어 있었죠. 처맞으니까 더 못생겼다느니 다시는 입 못 놀리게 얼굴을 때리라느니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끔찍하고 잔혹한 말들을 낄낄대며 서슴지 않고 내뱉더라고요. 부모님도 입이 떡 벌어지고 무엇보다 남동생의 충격이 너무 컸죠. 남동생은 어리나간 얼굴로 홍현주를 봤고 홍현주도 빨개진 얼굴로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말도 안 돼. 저게 진짜 너야? 저 악마 같은 목소리가 진짜 너냐고. 오빠,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봐. 맞는지 아닌지나 말해. 맞아. 맞는데 진짜 철없을 때 했던 행동이야. 나도 후회해. 나도 정말 후회하고 수경이한테도 사과했어. 돈까지 줬어. 좀 짓궂게 군 건 맞지만 그래도 어릴 때잖아. 어릴 때 했던 행동 가지고 아직까지 이럴 필요 없잖아. 걔는 협박하면서 나한테 돈까지 뜯어냈어. 저는 그 말에 가방에 있던 돈 봉투를 꺼내 홍현주에게 집어 던졌습니다. 이거 너한테 주라더라. 그 더러운 돈 안 받는데. 홍현주는 바닥에 떨어진 돈 봉투를 가만히 보고 있더라고요. 저도 화가 나서 소리쳤죠. 끝까지 가증스럽고 무섭네. 과거에 그런 짓을 저질렀으면서 어쩜 그렇게 착한 척 순한 척. 참 대단해. 형님은 어따 대고 형님이야. 저희 부모님도 굳은 얼굴로 동생에게 한 말씀 하셨어요. 김상원, 긴 말할 거 없고 그냥 끝내라. 나는 저런 애 며느리로 받아들일 생각 없다. 나도 마찬가지야. 세상에 이런 거 뉴스나 기사로만 봤는데 이런 짓 저지르고 참 뻔뻔도 하다. 홍현주는 저희 부모님께 사정하더라고요. 거의 빌면서요. 어머님, 아버님 이러지 마세요. 저 예뻐해 주셨잖아요. 저 정말 후회해요. 어렸을 때, 철없을 때 한 행동이니까 그냥 모른 척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앞으로 저 정말 잘할게요. 형님, 저 상원 씨랑 서로 사랑해요. 오늘 결혼했는데 이런 법이 어딨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홍현주는 끝까지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여전히 어리나간 남동생 대신해서 제가 한마디 했죠. 우리야말로 기가 막혀. 네가 이런 애인 줄 알았으면 미쳤다고 친척들 다 불러서 결혼식까지 했겠니?
네가 양심이 조금이나마 있으면 피해자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찌그러져서 살아. 너 때문에 그 친구는 얼굴에 화상 있고 대인 기피증에 우울증까지 앓았대. 학교도 포기하고 집안에서만 살았대. 꿈도 포기하고. 한 사람 인생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너 진짜 끝까지 무섭고 뻔뻔하다. 연주는 잘못했다고 계속 빌었지만 저희 가족은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했고 안 나가고 버티길래 제가 쫓아내버렸습니다. 저희 남동생은 그 일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토록 좋아하던 운명인 것 같은 여자라고 했었는데 그런 추악하고도 악랄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만큼 실망도 크고 치떨려 하더라고요. 홍현주는 그 뒤로도 남동생한테 계속 연락하고 회사까지 찾아왔대요. 용서해 달라면서요. 하지만 남동생은 용서는 내가 아니라 그 피해자에게 제대로 빌라며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못 박았다고 합니다. 저희 아빠가 따로 갖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 결혼하고 나면 그 안에다 올케 매장도 차려줄 계획이 있었어요. 공실이라서 올케는 자잘한 물건도 좀 갖다 놨었고요. 저희 아빠가 당장 안 갖고 가면 버린다고 으름장 놓아서 울면서 챙겨갔다고 하더라고요. 피해자 괴롭힐 때는 그렇게 악질적으로 굴었으면서 이제 와서는 온갖 약한 척, 힘든 척은 혼자 다 하고 눈물바람 하는 게 오히려 더 소름 돋더라고요. 학교 폭력은 피해자의 내면을 파괴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린 날에 철없는 행동인 양 시간이 흘렀으니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가짐이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희 동생이랑 헤어졌다고 해도 또 어디 가서 착한 척 온갖 연기하며 다른 남자를 찾겠죠. 하지만 그 본성 어디로 가진 않을 거고 아무리 연기한다 한들 결국은 어떻게든 드러날 거라고 생각해요.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한 만큼 본인도 남은 인생 부끄럽고 창피하게 살았으면 합니다. 동생은 한동안은 힘들어했지만 그래도 마음 잘 추스르고 다시 원래의 동생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당분간은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피해자 여자분에게 따로 연락을 해서 이 모든 상황을 전해줬어요. 내 동생은 결국 결혼이 파토가 났고 덕분에 그런 여자가 우리 가족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요. 그러면서 괜찮다면 내가 알고 있는 심리 상담사가 많으니 상담도 받으면서 마음의 치유를 좀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권유를 했죠. 워낙 오래되고 깊은 상처다 보니 여전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요. 그 친구는 제 말에 몹시 고마워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떻게 보면 동생 결혼을 망친 걸 수도 있어서 안 좋게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도움을 준다고 해서 고맙다고요. 힘든 일을 당해서 어두워졌을지언정 참 착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져서 마음이 더 아프더군요. 저는 그쪽이 내 동생 결혼을 망친 게 아니다. 오히려 그런 여자에게 속아서 할 뻔한 잘못된 결혼에서 동생을 구해준 것이라서 고맙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설득으로 상담 치료도 받아보겠다고 했어요. 마음의 상처를 잘 치유하고 조금이나마 편해졌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학교 폭력은 철없을 때 한 행동이라고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후회한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웬만한 보통 사람들은 그런 악랄한 행동을 저지를 마음도 못 먹는데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의 본성을 말해준다고 생각하고요. 다사다난했지만 그래도 그런 못된 인간과 동생이 결혼하지 않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조상님이 도운 거죠. 참 소름 돋는 인간이었지만 가족이 되지 않아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